100% 현재 상태로 환자분의 진단을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진단명 바뀌는 게 자연스럽다는 건가요? 당연하다는 건가요?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예,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다른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분이 오세요. 뭐 여쭤보죠. 언제부터 진료 받았냐, 네네네. 또 뭐 무슨 약을 드셨냐, 어떤 걸로 진료를 받으셨냐, 뭐 그러고 뭐 병원을 또 옮기시는 이유도 여쭤보고, 그쵸. 뭐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처음에는 선생님이 우울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울증 약을 써서 진료를 하시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약간 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로 의심이 된다고 하면서 약을 좀 바꿨다. 그래서 뭔가 신뢰가 안 간다. 난 6개월 동안 이 약 먹었는데 잘못된 약 먹은 거 아니냐? 그리고 중간에 진단이 바뀌기도 했으니까. 오시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우울증인 줄 알고 우울증이라고 하고 1년 정도 치료받다가 나중에 선생님이 ADHD도 좀 겹쳐 있다. 그래서 ADHD 약을 또 1년 지나고 그때서야 줬다. 그러니까 이거 좀 진단적인 부분이 좀 이게 의사가 좀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다른 과에서는 이런 경우가 흔하진 않죠. 중간에 진단이 바뀌거나 막 아예 없다고는 사실 못하겠는데. 아예 없진 않지만 네. 흔하지 않지.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뭐 내과나 이비인후과에서는 검사들을 쫙 맞아요. 하잖아요. 처음에 진단 과정이 오래 걸리죠. 근데 이제 정신과는 사실 피검사나 엑스레이 뭐 이런 걸로 내시경으로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의 어떤 과거력, 주호소 증상, 그리고 현재 병력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100% 현재 상태로 환자분의 진단을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진단명 바뀌는 게 자연스럽다는 건가요? 당연하다는 건가요? 오히려 저는 진단을 바꿔주는 선생님은 환자한테 관심이 많은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가진 어떤 어떻게 보면 편견이 될 수도 있는데 그쵸. 그거로 쭉 가지 않고 좀 열린 마음으로 환자의 어떤 이런 것들을 본 건가?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환자분이 우울한 상태로 병원에 와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우울하고 맨날 울기만 하고 이러면 사실은 어떤 정신과 의사나 우울증으로 볼 수 있어요. 그치. 우울증 약을 이렇게 쓰고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지났는데 환자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잠을 안 자도 막 들뜨고 기분이 좀 예민해지고 막 갑자기 말이 빨라졌다 그러고 그건 조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조증이 있지 않은 이상은 처음에 환자분이 우울 상태로 오면 우울증으로 당연히 볼 수밖에 없고 질병 코스상 조증이 발생되면 그때부터 조울증이 되는 거거든요. 조울증이지만 우울증 약을 썼던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약에 좀 잘 반응을 안 해요. 조울증 환자분들은. 그리고 오히려 네. 그거 쓰면 확 떠버릴 것 같은 느낌이 뜨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유심히 보긴 보죠. 근데 이제 조울증이라는 진단명 자체가 우울증 시기가 있고 조증 시기가 있어야지 조울증으로 진단을 하는데 내가 진료했던 시기가 우울증이고 이전에 환자분을 쭉 여쭤봤을 때 조증 시기가 없다면 사실은 정신과 의사는 우울증으로 볼 수밖에 없고 어쨌든 이 질병의 코스상 현재랑 과거에 이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실은 조울증으로 진단하기가 어렵고 환자분들도 자기 보고를 할 때 이게 약간 조증 정도는 뚜렷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한 정도의 조증, 경조증은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뭐 잠 좀 적게 기분이 자고 좋았지. 그냥 좀 열심히 살았지 내가.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되게 또 환자분 막 우울하고 힘든 상태에 오셨는데 예를 들어 그 시점에 물어본다는 거예요. 의사가 뭐 이전에 혹시 들뜨거나 뭐 말도 빨라지거나 막 의욕이 넘치셨던 뭐 이럴 때가 있으셨나요? 그러면 사실 또 너무 우울한 시기에는 그런 걸 말 시키면 또 떠오르기도 힘들고 그런 시기가 없었던 것 같다고 또 인지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이전에 모든 시절은 다 그랬던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렵기도 해요. 그러니까 같은 우울증이어도 너무 어린 나이에 발생하거나 우울증이 혹은 너무 자주 발생하거나 우울이 보통 막 며칠 전, 몇 주 전부터 서서히 오는데 막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확 우울해지다거나 과다수면, 뭐 과다식욕 이런 우울 형태는 그냥 단순 우울증보다는 조울증의 우울증일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저희는 진료를 하긴 해요. 그렇지만 처음에 환자분한테 확실하지 않은데 약간
조울증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진단적으로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렇게 메모 같은 거를 저희는 해놓으면서 아 이분은 예를 들어 바이폴라리티가 있다. 이제 그게 조울증, 기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우울약을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모든 걸 뭐 환자분한테 설명드리진 않거든요. 또 걱정될 수가 있으니까. 그쵸. 진짜 아닐 수도 있는데. 본인은 우울하다고 왔는데 의사가 이제 약간 뭐 진단이 확실치는 않고 조울증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이제 의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환자분이 와서 막 공황장애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공황장애 같을 것 같아요. 예, 막 과호흡이 있고 숨쉬기가 힘들고 막 이러면 사실은 저희도 거기에 포커스를 하고 맞아, 진료를 맞아. 하거든요. 이게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ADHD도 있었던 거야. 아. 근데 뭐 저희가 처음에 막 과호흡이 있어서 맞아. 오는데 이분한테 어릴 때부터 산만했죠. 아. 막 집중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치 컴플레이먼트 주호소 증상이라고 맞아요. 하는데 일단 처음에는 거기에 온 신경이 딱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게 조절이 되면은 그 예. 다음에 다른 것들이 좀 보이는 맞아요. 예, 그런 어쨌든 경우도 또 있죠. 환자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를 먼저 우선순위로 해결해 드리고 그치. 네. 그게 좀 벗겨져야 그 다음 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울증 ADHD는 진짜 진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ADHD라고 하면 집중력이 좀 부족하고 산만하고. 산만하고 충동. 좀 초조하기도 하고 근데 우울증에도 이제 심한 경우는 기억력도 떨어지고 맞아. 뭐 우울한데 집중을 집중이 잘 안 할 수 되지. 있겠어요? 기분이 안 그리고 안 좋은데. 되겠지. 우리가 우울증일 땐 가성 치매라고 해서 진짜 치매일 정도로 막 깜빡깜빡하고 열쇠 잊어버리고 맨날 하던 업무도 실수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우울증 ADHD 증상을 그때 당시엔 좀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고 어릴 때부터 그러면 보통 ADHD, 최근에 그러면 우울증인데 그거를 또 환자분들이 좀 보고하는 걸 어려워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뭔가 명확한 이벤트가 없었으면 사실. 예. 그리고 그 두 개가 병발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 특히 ADHD 같은 경우는 한 다른 정신질환을 갖고 있을 확률이 80% 정도 오씨, 나요. 그렇게 높아? 되게 예, 높네요. 그러니까 뭐 불안장애, 뭐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ADHD 우울증을 구별하기도 어렵고 같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진료를 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다른 진단을 얘기한 거는 이제 그동안 치료가 잘못됐고 그랬다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경과관찰을 했을 때 환자분한테 더 좀 가능성 높은 질환을 좁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이 사람은 우울증이겠지 하고 그냥 계속 똑같은 약을 처방하시는 선생님보다는 계속 중간중간 재평가를 하고 그치.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맞아요. 왜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예, 그걸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리고 환자분이 이제 처음 보고했던 거랑 달리 중간중간 이렇게 나한테 주는 증거, 정보들을 지나치지 않고 유심히 좀 보면서 진단적인 재평가를 하고 치료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사실 그 주치의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나에 대한 어떤 정보를 또 많이 알고 있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정신과 진단적 특성상 환자분이 하는 얘기들 보고를 통해서 저희도 좀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떤 과거력이나 현재 그리고 진행돼 있는 상황을 보면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 오진 선생님도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진단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우울증으로 치료받던 환자들이 한 1년 뒤에 선생님 근데 저 이러이러한데 ADHD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쫙 해보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너무 불안하고 공황, 불면으로 왔는데 ADHD 생각을 못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을 바꾸기도 하고 사실은 뭐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의사가 먼저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분이 근데 선생님 저 이런 것 같아요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이렇게 불편한 것 같다. 예, 요런 것도 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이게 있죠. 그러니까 좀 환자분들도 혹시라도 내가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영상 보다가 약간 나 이런 거 우울증이 아니라 약간 이거 조증 아닌가? 자기가 불편한 거에 뭔지 좀 관심을 가져보면은 그리고 주치의 선생님한테 한번 좀 얘기를 해보신다고 하면 진단을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네. 그리고 정신과라는 게 원래 한두 번 만에 확 진단을 내리기가 사실 어렵긴 하거든요. 한 번 만에 모든 진단이 내려진다 뭐 이러기보다는 좀 꾸준하게 병원 방문하면서 주치의 선생님의 이야기 많이 나누면서 좀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